안녕하세요. 박용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ASP.NET Core 2.0을 사용할 때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7에서 제공해주는 기본 템플릿 있잖아요. 기본 템플릿을 한번, 프로젝트 만들어 보고요. 한번 실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프로젝트는 굉장히 많이 만들어 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해주는 기본 템플릿을 사용해서 ASP.NET Core 프로젝트를 만들고 실행하고자 했을 때, 여러 가지 프로젝트 방식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 방식, 저 같은 경우는 MVC 프레임워크를 기본적으로 사용할 건데요. 그거 이외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 모양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보고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는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을 실행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이고요. 현재 시점에서 제 버전 볼까요? 현재 시점에서 제 버전은 비주얼 스튜디오 15.3.3 버전이 되겠네요. 여러분들도 어쨌든 15.3.x 버전 이상은 아마 사용하고 계실 거고요. 자, 그럼 파일에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주얼 C샵의 웹 카테고리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되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주얼 C샵 언어를 사용해서 웹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는 풀 .NET 프레임워크, 풀 .NET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윈도우즈 기반이죠. 윈도우즈 기반의 기존의 2002년도인가요? 2002년도부터 사용해오던 풀 .NET 프레임워크 기반 위에 올라가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주고자 한다. 어떻게 보면 얘가 가장 기본적인 ASP.NET 방식이고요. 여기에는 ASP.NET 웹폼이라든가 웹 API, 웹 페이지스, MVC, 시그널과 같은 여러 가지 한 5가지 굵직한 기술들이 다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크로스 플랫폼을 사용해서, 즉 리눅스라든가 맥이라든가 윈도우즈에서 다 돌아가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주고 싶다. 동일한 C# 문법을 가지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어떻게 보면 ASP.NET Core입니다. 그래서 ASP.NET Core는 풀 .NET 프레임워크가 아니라 .NET Core 위에 올라가요. 그래서 .NET Core 크로스 플랫폼이고 오픈소스인 .NET Core 위에 올라가서 웹사이트,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쉬운 점은 풀 .NET 프레임워크에서 사용하던 컨트롤 기반, 버튼이라든가 그리드라든가 이런 컨트롤 기반의 ASP.NET 웹폼은 빠져 있습니다. 예, 빠져 있고요. 대신 어떤 성능이라든가 확장을 위해서 ASP.NET Core로 새롭게 MVC 프레임워크로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 ASP.NET을 해오셨던 분들은 아마도 .NET 프레임워크 위에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새롭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 하시면 .NET Core 위에 올라가는 ASP.NET Core를 공부하신다 보시면 되겠고요. ASP.NET Core 같은 경우는 현재 버전이 2.0 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 버전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ASP.NET은 크게 두 갈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풀 .NET 프레임워크, 하나는 .NET Core. 그래서 .NET 프레임워크 위에 올라가는 웹 애플리케이션, .NET Core 위에 올라가는 웹 애플리케이션. .NET 프레임워크에 올라가는 웹 애플리케이션 강좌는 제 목소리로 되어 있는 강좌가 수백 시간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진행되는 대부분의 강좌는 .NET 프레임워크라기보다는 그래도 크로스 플랫폼이고 성능이 좋은 ASP.NET Core 기반으로 아마 강의가 거의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강의 자체도 ASP.NET Core 2.0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어쨌든 ASP.NET Core 2.0 버전을 사용해서 개발을 한다는 것은 비주얼 스튜디오의 가장 최신 버전 사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현재 보시는 것처럼 C샵의 웹 카테고리에서 ASP.NET Core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 이게 바로 ASP.NET Core 2.0 또는 1.x, 1.0, 1.1, 2.0 이렇게 원하는 버전을 쓰시면 되는 거고요. 이왕이면 최신 버전을 사용하고자 했을 때는 그냥 2.0 버전부터 시작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험은 똑같아요. 기존의 풀 .NET 프레임워크 기반의 MVC5를 여러분들이 해오셨다 하신 분들은 그 내용은 어떻게 보면 거의 그대로 ASP.NET Core로 그대로 그 경험이 그대로 올라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환경적인 부분이 조금 다를 뿐이지 내용은 비슷해요. 모델스,
컨트롤러스, 뷰스라는 이런 이제 폴더로 나눠서 무엇인가를 개발하는 부분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SP.NET Core를 개발한다는 것은 이제 ASP.NET Core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 ASP.NET Core는 이제 여기 .NET Core 카테고리에서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ET Core, .NET 프레임워크가 아니라 .NET Core 기반으로는 콘솔 애플리케이션, 뭐 이제 클래스 라이브러리, 유닛 테스트, X 유닛을 사용한 테스트 프로젝트, 그 다음에 ASP.NET Core 웹 애플리케이션 여기 안에도 같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 내용이 여기 웹에도 들어있는 거고요. 그래서 ASP.NET Core 웹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NET 프레임워크 4.6.1 뭐 요 버전은 이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 하나 만든다. 그러면 자, OK 버튼 눌러서 잠깐 넘어가 볼게요. ASP.NET Core 웹 애플리케이션 선택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서 보면 자, 여러 가지 템플릿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 여기 보시면 .NET Core 기반으로 웹 애플리케이션 만들 거냐, .NET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웹 애플리케이션 만들 거냐, 이렇게 차이점이 있네요. ASP.NET Core 자체도 밑바탕 프레임워크는 나는 그냥 순수한 .NET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ASP.NET Core를 만들고 싶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도 제 입장에서는 얘를 쓸 일은 없어요. .NET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왜? .NET Core가 훨씬 더 성능이 좋으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몇몇 API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자 레벨 또는 초급 개발자 레벨에서 필요한 내용은 이미 다 .NET Core, .NET 프레임워크에 있었던 내용들이 .NET Core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이제 회사 레벨에서 걱정해야 될 부분이 이제 부족한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오픈 소스로 다 이제 검색해 보시면 나와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어쨌든 여러분들이 학습자 레벨에서는 .NET 프레임워크 기반이 아니라 .NET Core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ASP.NET Core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겠지만 ASP.NET Core를 지금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들어주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시는 입장에서는 이제는 1.0, 1.1, 2.0 버전을 따로 이제 따로따로 학습할 필요 없이 그냥 나중에 버전을 기준으로 삼아 주시면 됩니다. 가끔 이제 여러분들이 ASP.NET Core 2.0으로 공부를 했지만 실제 현업에 갔을 때 ASP.NET Core 1.1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1.0으로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이제 몇 가지 이제 파일들의 차이점하고 이제 패키지들이라고 해서 1.0 버전으로 됐던 걸 2.0 버전으로 이제 바꿔주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학생 개발자 입장에서는 1.1 버전으로 2.0 버전을 업그레이드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제 어렵다기보다도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이제 그거 외에 환경적인 부분 외에는 동일한 문법으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 강좌는 제 목소리로 되어 있는 ASP.NET Core 1.0, 1.1 강좌가 이미 있어요. 근데 지금 강좌는 2.0 강좌에 포커스를 맞춰서 최신 버전의 .NET Core 2.0, ASP.NET Core 2.0을 사용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NET 프레임워크, .NET Core에서 .NET Core를 선택하겠다. 크로스 플랫폼. 그 다음에 물론 제가 강의하는 환경은 저는 윈도우즈 강의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윈도우즈 머신을 가장 잘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리눅스라든가 맥에서도 동일하게 .NET Core, ASP.NET Core를 개발해 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사용하는 환경은 윈도우즈 환경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할 거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맥이라든가 리눅스에서 이제 현재 예제를 따라한다면 그거에 맞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보다는 비주얼 스튜디오 4 맥 또는 이제 리눅스에서는 리눅스라든가 맥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가지고 에디터 레벨에서 이제 ASP.NET Core로 개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크게 차이점 없어요. 다만 저는 윈도우즈 환경에서는 기준은 비주얼 스튜디오를 기준으로 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모 버전 같은 경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해서 역시 크로스 플랫폼인 에디터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해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NET Core의 ASP.NET Core 2.0을 선택하겠다 해놓고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 개 템플릿들이 존재하네요. 예, 그래서 empty, 웹 API, 웹 애플리케이션이면서 MVC, 즉 모델 뷰 컨트롤러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이제 핵심일 거고요. 이제 제가 사용하는 거 핵심인 거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측 라이브러리인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스파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한 템플릿인 앵귤러라든가 리액트라든가 리액트 리덕스가 제공을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거 외에도 더 많이 붙을 수도 있겠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기본으로 이제 표준으로 제공해주는 템플릿은 AS.NET Core, 즉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NET Core SDK 2.0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현재 여러분들이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했을 때 현재 저하고 비슷한 모양의 이제 프로젝트 템플릿이 존재한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거. 그래서 엠프티는 말 그대로 웹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가장 최소한의 그냥 화면에 뭐 여러 가지 모양을 제공해 주는 것도 아니고 화면에 안녕하세요 그냥 헬로 월드만 출력해 보는 예제만 딱 하나 제공해 주는 거고요. 웹 API는 어떠한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든다기보다는 JSON,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 JSON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웹 API, RESTful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RESTful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술만 만든다. 웹 API만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웹 API는 이제 여기에 MVC에 이미 기본으로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웹 애플리케이션은 AS.NET Core 2.0에서 새롭게 추가된 템플릿이에요. 얘는 이제 AS.NET Core 레이저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S.NET Core 이제 레이저 페이지라고 해서 따로 그 이제 모델, 뷰, 컨트롤러 기반이 아니라 특정한 파일 기반으로 하나의 페이지를 만들어 주고 싶다. 뭐 그런 개념으로 이제 AS.NET Core 2.0 템플릿에서 새롭게 나와 있는 템플릿인데요. 아쉽지만 제가 풀 .NET 프레임워크 기반에서 AS.NET 웹 페이지스를 이제 다섯 개 기술 중에서 AS.NET 웹 페이지스라는 이름의 기술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저하고 이제 저는 어쨌든 그거랑 마찬가지로 AS.NET Core 2.0에서 아마 제가 이 템플릿을 사용할 일은 아마 물론 이제 이 말을 해놓고도 나중에 바꿀 수도 있겠지만 제 경험상 얘는 건드리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제가 아마 이제 템플릿 한두 번 만들어 보고 데모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라고 정도로 이제 얘기할 거고요. 그 외에는 전혀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업무상으로 사용하는 거 이 두 가지예요. 웹 애플리케이션 MVC하고 앵귤러 이 두 가지는 업무상으로 실제 프로덕션 레벨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앵귤러하고 인기 있는 리액트라든가 뷰.js라든가 이런 이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앵귤러, 리액트 앤드 리덕스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리액트하고 리액트 앤드 리덕스는 역시 마찬가지로 AS.NET Core 2.0과 함께 사용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뭐 저는 그냥 그거죠. 뭐 방법이 많이 있어요. 웹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에 이제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뭐 다른 사람들은 뭐 리액트로도 뭐 잘하더라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지만요. 제 입장에서는 딱 하나의 포커스를 맞추겠다는 거죠. 그거는 구글에서 만든 앵귤러 이 템플릿은 사용하되 프로덕션 레벨로 사용하되 다른 템플릿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 만들 때는 이 둘 중에 하나로 만들어요. AS.NET Core로. 그런데 이제 empty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근데 나머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제가 뒤에서 뭐 프로젝트 레벨까지 제 강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만드는 거는 얘 아니면 얘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하고 나머지 템플릿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그냥 얘하고 얘까지는 한번 이제 만들어서 이제 실행시켜 보는 것까지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NET Core의 AS.NET Core 2.0이고 자, empty, MVC, 앵귤러 스파. 자, 이렇게 이제 앵귤러 템플릿은 서버 측 기능은 AS.NET Core 2.0을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측 코드는 앵귤러 4.0을 사용해서 이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단일 페이지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템플릿입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이렇게 템플릿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얘를 도구 만들어도 되고 얘를 두고 만들어도 되겠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MVC는 기본 예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통합적인 프로젝트는 이 앵귤러 프로젝트를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empty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고 헬로 월드 한번 찍어보고요. empty 프로젝트로 하나 웹 애플리케이션 1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empty 프로젝트는 그냥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화면에 아무것도 없는 최소한의 태그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자 한다.
그러면 이제 program.cs 파일하고 startup.cs 파일 요 딱 두 가지만 있어요.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program.cs 파일은 메인 메서드가 있겠죠. 메인 메서드가 있겠고요. 메인 메서드에서 startup.cs 파일을 참고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실행해라. startup.cs 파일에서는 그냥 화면에 hello world를 출력해주는 요 예제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 웹 애플리케이션, 이제 웹 서버 애플리케이션, 서버 측 애플리케이션 만들어 보자 했을 때는 이제 empty를 사용하는 얘를 사용해 줄 수 있겠고요. 그러면 컨트롤 F5 버튼 눌러서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 화면에 웹브라우저 뜨면서 화면에 이제 헬로 월드가 출력이 될 거라는 거죠. 자, 한번 띄워보면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헬로 월드만 출력되는 이제 간단한 웹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뭔가 한다면 헬로 월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이제 만들어가면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깔끔한 건데요. 스타트는 어쨌든 얘부터 시작해도 상관없는데요. 어쨌든 요거는 이제 데모용으로 이제 한두 번 보여드리는 용도고요.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다시 파일에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했을 때, 자, 에이스펜 코어 웹 애플리케이션의 웹 애플리케이션 두 번째 것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요번에는 그 MVC 프레임워크를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VC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해서 한번 이제 템플릿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웹 API 그냥 순서대로 한번 다 만들어 볼까요? 뭐 오래 걸리는 거 아니니까. 자, 웹 API를 선택해서 한번 만들어 보면, 자, 웹 API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자, 의존성 관련된 패키지 선택하고요. 웹 API가 하나 만들어져요. 얘는 어떤 유저 인터페이스 UI가 없이 뭐를 가지고 자, 웹 API JSON, JSON 거의 요즘에 XML로 이제 주고받고 하지 않으니까 JSON이 기본값으로 들어가 있고요. JSON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했을 때 뭐 values라는 이름의 API 슬래시 컨트롤러 이렇게 호출해 주면 되네요. 자, 이렇게 하나의 웹 애플리케이션 만들어지고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F5 버튼 눌러서 실행. 자, 실행하고 API 슬래시 values를 요청하게 되면 이렇게 JSON으로 데이터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런 용도로 어떤 이제 웹 API, RESTful 서비스를 만들 용도로 사용하는 게 바로 이제 웹 API인데요. 이 웹 API는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냥 MVC 프레임워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웹 API로 구현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자, 요번에 웹 애플리케이션. 제가 얘는 어쨌든 에이스펜 코어 2.0에서 새롭게 도입된 기술이지만 저는 사용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지금 이 데모 만드는 거에 거의 마지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데모로 보여드릴 때 외에는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웹 애플리케이션은 레이저 페이지라고 해서 페이지를 기반으로 돼 있어요. 그냥 페이지 자체가 페이지예요. 그래서 홈페이지는 인덱스 여기가 홈페이지고요. 이거 관련된 코드는 바로 코드 비하인드라고 해서 index.cs/html.cs 파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기존의 어떠한 이제 그 웹폼이라든가 WPF라든가 UWP처럼 이제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처럼 어떤 폼이 있고 그 폼의 하위에 코드 비하인드라고 하잖아요. 하위에 관련된 코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저 인터페이스는 얘가 담당하고 그거에 대한 코드는 얘가 담당한다. 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는 건데요. 자, 어쨌든 이러한 게 에이스펜 코어 2.0에서 새롭게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웹페이지는 역시 내용은 동일합니다.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요. 하나의 이제 샘플 사이트가 뜨고요. 자, 사이트가 뜨고 홈, about, contact를 갖는 하나의 이제 페이지가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요. 이 템플릿은 MVC에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홈, about, contact를 갖는 이런 이제 기본 웹 이제 사이트인데요.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떠한 이제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부분 index.cs/html 페이지가 이제 뷰 페이지가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코드는 여기서 관리하는 거고요. 단일 페이지 단위로.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저는 건너뛰겠습니다. 이번 버전에서는 에이스펜 코어 2.0 버전에서는 이 템플릿은 사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이게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파일에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요번에는 네 번째네요. 다 만들어보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 이제. 넘버 1.
뭐 ASP.NET 코어로 웹 애플리케이션 만든다면 예. 즉 MVC ASP.NET 코어 2.0 MVC 템플릿 뭐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AS.NET 2.0 MVC 프레임워크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얘입니다. 얘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럼 얘로 만들면 저 어떤 데이터 관련된 거는 모델스 폴더에, 그 다음에 뷰 관련된 거는 뷰스 폴더에, 이제 어떤 그 컨트롤러 관련된 거는 컨트롤러스 폴더에 MVC 이렇게 세 개의 폴더로 나눠서 개발해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뷰스 폴더, 모델스 폴더, 이제 컨트롤러스 폴더에서 모델스, 뷰스, 컨트롤러 해가지고 MVC, ASP.NET Core MVC 프레임워크고요. 이거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ASP.NET Core 이전에 풀 .NET 프레임워크 기반의 MVC 1, 2, 3, 4, 5까지 왔었던 그 개념들이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는 거고요. 기존의 경험이 그대로 녹아 있는 거고, ASP.NET Core 1.0, 1.1, 그리고 2.0까지 다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은 다 공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일하게 그냥 카피 페이스로 가져오시면 돼요, 코드를.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기존 경험을 살려서 개발하고자 한다 했을 때는 이제 MVC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저의 이제 넘버1이고요. 첫 번째고요. 얘 아니면 앵귤러 프로젝트라고 했어요. 얘는 역시 실행시켜보면 화면에 그냥 뭐가 나와요? 이제 홈 어바웃 컨택트를 갖는 기본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요. 자, 뭐 실행시켜보면 똑같이 이렇게 이런 템플릿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자, 이거는 이제 바꿔가면서 이제 우리가 하는 거고요. 이게 뭐다? MVC 프레임워크고요. 그러면 다시 다섯 번째, 요번에는 앵귤러 프로젝트. 자, 얘가 기준이고 얘는 따로 앵귤러 4.0 강의하고 할 때 얘를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확인 버튼 눌러서 실행하게 되면 얘는 조금 처음에 실행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린다는 거는 디펜던시 쪽에 서버 측 패키지 가져오는 시간이 있고요. 예를 들면 서버 측 패키지는 ASP.NET 코어 관련된 누게 패키지라고 해서 데이터 현재 프로젝트 관련된 실행 파일들을 가져오는 게 있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앵귤러 클라이언트 측 패키지인 노드 패키지 매니저로 해서 npm 패키지를 이제 클라이언트 인터넷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로 가져오기 때문에 처음에 프로젝트 만들고 나면 빙글빙글 돌아요. 빙글빙글 돌면서 서버 측 패키지 가져오고 클라이언트 측 패키지 가져오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얘는 평상시보다 조금 이제 처음에 헬로 월드 실행할 때 조금 시간이 한 1, 2분 정도 걸려요. 이제 그게 이제 차이점인 거고요. 이런 식으로 디펜던시 관련돼서 일단 서버 측 패키지는 누겟은 가져온 것 같고요. npm 패키지는 굉장히 많은 자바스크립트 패키지들을 노드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가져온다라는 거죠. 처음에 프로젝트 만들면. 그러고 나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 강의에서 앵귤러 4.0 강의에서 서버 측 기술은 얘를 사용해요. 이 템플릿 사용해요. 이 템플릿 사용하게 되면 뭐가 좋으냐면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에 굉장히 많은 어떤 이제 패키지들이라든가 뭐죠? 컴파일 시켜주는 기능들, 특히 이제 타입스크립트겠죠. 컴파일 시켜주는 기능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아도, 기존에 여러분들이 .NET 개발자, 또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개발자였다면, 그 경험 그대로, 이제, 그 프로젝트 만들고, 그대로 컨트롤 F5 또는 F5 버튼 눌러서 실행하면서, 실행한 결과를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게시해서 어딘가로 바로 올려서 서비스할 수 있는 요 개념에 포커스를 준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뭐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제 학습 곡선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앵귤러하고 ASP.NET 코어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이 현재 보고 있는 템플릿입니다. 얘가 이제 좋은 점이, 얘가 제가 앵귤러 4 강의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ASP.NET Core 2.0과 앵귤러 4.0을 사용한 웹 애플리케이션, 즉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강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얘는 어쨌든 개발자 포커스예요. 디벨로퍼 퍼스트예요. 뭐가 퍼스트가 아니냐면 자바스크립트 이제 패키지 퍼스트가 아니에요. 이것저것 패키지 괜히 그거에 고민할 시간을 준다라는 거죠. 왜? 그거에 고민할 시간에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를 실행할 때 필요한 어떤 기술들이 도와주는 이제 헬퍼 기술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유행도 바뀌고 새로운 게 더 좋은 게 나와요. 그런데 그런 거에 신경 쓰다 보면
열심히 이제 며칠 동안 공부해 놓은 게 물거품되는 경우가 워낙 많아요. 이쪽 자바스크립트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고민하지 않고 개발에 포커스를 맞추고자 했을 때는 요 ASP.NET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의 앵귤러 프로젝트를 사용하게 되면 앵귤러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굉장히 개발하기에 편하게 제공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아직도 읽어오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잠시 한 1, 2분만 기다렸다가 보면 이제 다 가져오겠죠. 설치가 완료가 됐나요? 자, 패키지가 컴플리트가 됐으면 노란색이 없어졌죠? 그러면 뭐 다시 빌드 한번 시켜줘도 되고요. 그냥 자, 솔루션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다시 빌드를 시켜줘도 되고요. 그냥 컨트롤 F5 버튼 눌러서 바로 시작을 시켜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빌드를 하면서 자바스크립트 쪽 패키지들이 이제 빌드가 될 거고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말자는 거죠. 여기 안에는 소스 레벨에는 그 뭐가 있냐면 자, 빌드가 되면 웹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웹팩에 대해서 이제 컴피그, 즉 설정 관련된 거를 개발자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걸 잘하는 개발자가 패키지화 시켜놨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말자라는 거죠. 예. 나중에는 물론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했을 때는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나중에 필요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굳이 처음부터 이거는 뭐고 A는 뭐고 B는 뭐고 C는 뭔지 이런 식으로 시간을 늘리지 말자라는 거죠. 자, 뭐 제가 이제 앵귤러 강의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뭐 기존에는 이제 웹팩 대신에 뭐 시스템 JS 뭐 다른 거 나왔었는데 그거 열심히 공부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쓰더라는 거죠. 네, 그런 게 많아요. 자바스크립트 쪽은. 자, ASP.NET 쪽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ASP.NET 팀에서 이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주관을 해서 오픈 소스이지만 주관을 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는데요. 자바스크립트는 오픈 소스이면서 워낙 많은 개발자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아요. 좋지만 가끔 그런 거는 좀 아쉬워요. 요 기술 썼다가 유행에 따라서 A 기술 썼다가 B 기술로 옮겨 타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예. 그거는 앵귤러, 리액트, 뷰.js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하나로 포커스 맞춰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뷰.js가 좋다, 리액트가 좋다 하시는 분들 거에 포커스 맞춰주시면 돼요. 하지만 저는 뭐 이제 앵귤러에 포커스, 구글에서 만든 앵귤러에 포커스 맞춰줬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컨트롤 F5 버튼 눌러서 다시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브라우저로 실행하고요. 실행하게 되면 역시 그냥 어떤 경험이에요? 자바스크립트 앵귤러인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그냥 컨트롤 F5 버튼 눌러서 컨트롤 F5번 눌러서 바로 실행했구나. 실행해서 하나의 웹사이트가 떴어요. 그러고 나면 홈, 카운터, 패치 데이터 같은 이제 이러한 샘플 페이지 한 3개 정도 페이지 만들어지고요. 이게 이제 내부적으로는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요거는 리액트 예제도 똑같아요. 네, 리액트 예제 똑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기본 템플 만들어 놓고 여기서부터 시작하자는 거죠. 여기서부터. 그래서 서버 측 기능은 모델스, 뷰스, 컨트롤스 폴더를 두고 클라이언트 측 기술은 클라이언트 앱 폴더에서 컴포넌트, 타입스크립트 파일로 컴포넌트를 만들어가면서 개발을 하자라는 거죠. 예, 그런 관점으로 하나의 프로젝트의 클라이언트 측 기술은 앵귤러 4.0을 사용하고 서버 측 기술은 AS.NET 코어를 사용해서 하나의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만들어갈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포커스를 준다는 거죠. 뭐 앵귤러도 마찬가지로 앵귤러의 백단은 노드.js라든가 뭐 익스프레스.js라든가 PHP를 쓸 수 있지만 역시 저는 뭐에 포커스를 맞춘다? 서버 측 기술은 AS.NET 코어 2.0을 사용하는 거고 클라이언트 측 기술은 앵귤러 4.0을 사용해서 개발한다는 거죠. 자,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번에 6번째. 그래서 리액트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 뭐랑 똑같냐면 얘랑 똑같아요. 참고적으로. 예, 얘랑 똑같은데요. 자, 이제 리액트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 서버 측 기술은 웹 API 쪽은 이제 AS.NET 코어 2.0을 쓴다라는 거고 클라이언트 측 기술은 React.js, 이제 페이스북 쪽에서 만든 리액트를 사용해서 만든다는 거죠. 이것도 시간이 걸리겠죠. 서버 측 패키지 땡겨오고 클라이언트 측 패키지 땡겨와서 다 설치가 완료 컴플리트가 되면 실행을 시켜볼 수 있는 거고요. 실행시킨 모양은 좀 전에 앵귤러 템플릿하고 똑같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버 측 기술은 ASP.NET 코어 2.0을 사용하되 클라이언트 측 기술은 앵귤러를 쓸 거냐, 리액트를 쓸 거냐, 뷰.js를 쓸 거냐를 이제 개발하시는 개발자 또는 회사에서 정책에 따라서 우리 회사는 리액트로 가겠다면 리액트로 가는 거고 뷰.js로 가겠다면 뷰.js로 하는 거고 아니면 앵귤러로 가겠다면 앵귤러로 간다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그냥 고전적인 그냥 MVC 프레임워크 만들었고 jQuery로 뭐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자, 그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줘도 되겠고요. 아니면 그냥 앵귤러 JS를 사용한다든가 jQuery를 사용해서 아니면 또 다른 자바스크립트 아니면 순수 100% 자바스크립트로 개발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요. 예. 자, 그런 거는 그쪽 파트고요. 자, 그러면 리액트 요거 보고 있을 필요 없이 잠시만 기다릴게요. 잠시만요. 잠깐 한 1분 정도 기다리니까 설치가 완료가 되네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해도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해서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모양은 동일합니다. 그냥 컨트롤 F5 버튼 눌렀을 때 나타나는 모양은 앵귤러하고 리액트하고 리액트 리덕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스파 템플릿이 있어요.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템플릿들이 있는데 뭐 Vue.js라든가 뭐 노그아웃, 오렐리아 이런 이제 템플릿도 모양은 똑같아요. 즉 똑같은 기능을 서버 측 기능 ASP.NET Core 2.0 쓰고 클라이언트 측 기술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써라, 선택해서 써라. 그 관점이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제 데모로 보여줍니다. 이것도 모양 자체는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홈, 카운터, 패치 데이터를 갖는 내용이 동일한 거고요. 이제 그 안에서 실행되는 내용도 동일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죠. 리액트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만들었을 때 6번째가 되겠네요. 7번째인가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리액트 앤 리덕스 같은 경우는 뭐 상태 데이터를 관리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리액트하고 좀 전에 만들었던 리액트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웹 애플리케이션 1부터 7까지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요. 얘도 동일하게 디펜던시 쪽에 누게 패키지를 가져오고 이제 npm을 통해서 클라이언트 패키지를 가져와요. 이렇게 두 개를 가져와서 버무려서 실행을 하는데 서버 측 기술은 ASP.NET Core 2.0이고요. 이제 클라이언트 측 기술은 리액트하고 리덕스를 같이 쓴 이제 프로젝트 템플릿이 홈, 뭐 이제 패치 데이터, 뭐 이제 카운터 이러한 이제 샘플 페이지 한 3개 정도를 만들어주는 템플릿을 역시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죠.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조금 시간을 기다려야 되겠죠?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이제 밑에 빙글빙글 돌고 있죠. 이것도 잠시 1분만 지나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 노트북 환경에서 딱 한 1분 정도 시간을 잠깐 기다리니까 설치가 완료가 되네요. 뭐, 이거는 뭐 이제 인터넷 환경하고 이제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치가 완료됐고요. 역시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반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똑같은 모양인데요. 화면, 뭐, 이제, 홈, 패치 데이터, 뭐, 카운터, 이 3개 페이지를 갖는 싱글 페이지로 이제 실행되는, 페이지가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앵귤러라든가 리액트 앤드 리덕스 같은 경우는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스파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처음에 로드가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뭐 이제 필요한 파일만, 필요한 리소스만, 제이슨이라든가 이미지라든가 또는 이제 또 다른 자바스크립트라든가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들만 로드를 하는 거고요. 처음에 다 읽어다가 한번 로드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으로 단일 페이지 응용 프로그램으로 페이지 리프레시가 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갖는 게 앵귤러라든가 리액트라든가 Vue.js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홈, 카운터, 패치 데이터를 갖는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 이제 리덕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뭐 상태 관리를 위해서 뭐 이제 프리비어스, 넥스트 같은 이런 기능들도 추가적인 메뉴가 하나 더 있네요. 뭐 데모용으로. 나머지는 동일하게 페이지 리프레시 없이 홈페이지, 카운터, 패치 데이터 이렇게 페이지 리프레시 없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페이지가 이제 그 웹 애플리케이션 완성이 된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제 추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주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앵귤러라든가 리액트라든가 Vue.js 같은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 또는 라이브러리를 도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순수한 jQuery로 만들어도 되긴 하겠지만요. 그렇지 않고 나는 뭐 이제 페이지 단위로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다 했을 때는 ASP.NET Core 같은 경우는 또 ASP.NET Core에서도 뭐 레이저 페이지라든가 이제 MVC 프레임워크를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저는 어쨌든 그 MVC 프레임워크만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제가 데모로 보여드린 그냥 데모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면서 여러분들하고 ASP.NET Core 2.0에 대해서 학습을 한다면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했을 때 ASP.NET Core 웹 애플리케이션 했을 때 딱 2가지만 사용한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ASP.NET Core 2.0 웹 애플리케이션 MVC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거고요. 또는 앵귤러 파트에서는 얘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앵귤러 같은 경우는 앵귤러 4.0 같은 경우는 앵귤러 쪽에서 이제 앵귤러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즉 앵귤러 CLI라는 게 제공해줍니다.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앵귤러 CLI가 1순위예요. 하지만 어차피 앵귤러로도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서버 측 기능하고 연동하고 했을 때 ASP.NET Core를 쓴다면 앵귤러 CLI로 만들어진 프로젝트도 1순위지만 저한테는 서버 측 기능까지 같이 사용하는 저한테는 이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제공해주는 .NET CLI에서 제공해주는 이 앵귤러 프로젝트를 기본으로 사용을 할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한 7개의 템플릿을 한번 사용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거에 대한 내용은요. 참고적으로 명령 프롬프트를 열고요. 윈도우즈 R키 누르고 커맨드, 자, 명령 프롬프트 열고요. .NET new 명령어를 통해서 예를 들면 .NET new -l 리스트를 잠깐 볼게요. .NET CLI를 사용해서도 동일하게 저 템플릿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ET new -l 눌러서 잠깐 목록을 보게 되면 여기 안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즉 여기 보면 이제 콘솔 말고도 이제 그 좀 전에 봤던 거 .NET new 콘솔, .NET new 웹, 이제 웹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empty로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 보면 empty 있죠? 그 다음에 MVC,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거. 그 다음에 레이저 페이지, 레이저 페이지. 그 다음에 앵귤러, 리액트 앤드 리덕스, 웹 API. 이렇게, .NET new 명령어를 통해서도 웹 애플리케이션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NET new 명령에는 콘솔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테스트 프로젝트도 당연히 .NET new 명령을 통해서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NET new에서 이제 MVC 하게 되면 현재 폴더를 이제 MVC 프로젝트로 만드는 거고, .NET new angular 하게 되면 여러분들 특정 폴더에 가서 .NET new angular 하게 되면 해당 폴더를 angular 프로젝트, angular 플러스 ASP.NET Core 2.0 프로젝트로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 .NET new 명령은 아마 계속 보게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7 플러스 또는 .NET Core SDK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이제 ASP.NET Core 프로젝트를 만든다 했을 때 필요한 한 7개 정도의 템플릿을 한 번씩 다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고 바로 한번 그냥 기본 이제 값으로 컨트롤 F5 버튼 눌러서 기본으로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제 앞으로는 여기서 딱 2가지 템플릿만 쓸 겁니다. 그래서 MVC 템플릿하고 앵귤러 템플릿 이 2가지만 사용을 해서 저는 이제 실제 프로덕션 레벨까지도 강의라든가 실제 제가 개발할 때 사용을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ASP.NET Core 2.0을 공부한다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 이제 여러 가지 템플릿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번 시켜드려 봤고요. 그 중에서 정리를 하자면 ASP.NET Core 템플릿 중에서는 MVC 프레임워크만 쓴다는 거고요. 앵귤러 강의할 때는 앵귤러 템플릿을 쓴다는 거죠. 딱 2개. ASP.NET Core 강의할 때는 MVC 템플릿만 쓸 거고요. ASP.NET Core 이제 앵귤러 강의할 때는 앵귤러 템플릿만 쓸 거고요. 나머지 템플릿은 아마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참고해 주시고요. 그건 저의 주관적인 지금까지 해왔었던 주관적인 저의 이제, 결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리액트가, 앵귤러가 리액트보다 더 좋다, 나쁘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판단해 주시고, 제 강의에서는 딱 2가지의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보시면 돼요. ASP.NET Core 2.0과 앵귤러 4.0, 이 2가지의 포커스를 맞춰주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ASP.NET Core 2.0에서 적용해주는 기본 템플릿 7개를 사용하고 만들어서 실행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